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실한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사 야부리. 정착이 이제 좀 됐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의 시사를 이렇게 꽉꽉 정리해주는 알찬 만두 같다고나 할까요? 스스로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내용은 별로 없다. 밀가루만 꽉꽉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간혹. 부추. 그렇지. 부추 8에 김치 1에 고기 1. 뭐 정도. 네. 네. 느낌만 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찌면 다 만두야. 아, 그렇지. 네. 공개방송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 3월 30, 31일, 금요일, 토요일 네. 이렇게 이틀 동안에 대대적인 김프로쇼 공개방송을 합니다. 그 대대적인이란 표현 좀 덜 쓰면 안 돼? 안 돼. 네, 부담스러워서 그래. 금요일 날 저녁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하고 저녁 이렇게 되는데요. 네.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구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공개 방송의 타이틀은 김프로쇼와 친구들입니다. 네. 김프로쇼를 각 잡고 한지 조금 있으면 1년인 것 같아요. 왜냐면 4월 달부터 했으니까. 1부터 했으니까. 네. 그러네. 사실상 1주년 기념 방송 비슷한 건데. 그러네. 네. 이렇게 또 의미가 생기나요? 그렇지. 저희가 4월 6일 날 네. 처음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쵸, 리부트. 사실 1주년 기념 대대적인 공개 방송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1주년 기념, 네. 김프로쇼와 친구들. 알겠습니다. 금토 저녁 하는데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저희가 영화를 하나 같이 볼 겁니다. 네. 영화를 한 편 다 같이 보고 익숙하신 영화 방송 포맷 있죠. 그걸로 녹음을 공개 할 방송으로 겁니다. 녹음을 해서 네. 아예 방송을 업로드 할 겁니다. 네. 영화는 뭐냐? 빌리 엘리엇. 그렇죠. 야. 뭘 고를까 고민하다가 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거를 좀 고르면 좋겠다. 네. 물론 이거 뭐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이 청취자들하고 한 번씩 같이 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기가 막혀. 훈훈하고 너무 좋아. 근데 그을린 사랑 이런 거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훈훈하자고 모였는데 네. 다 같이 뒷목 당길 순 없잖아.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감동적이고 음. 뭐 의미가 있고 희망적이고 그렇죠. 이런 거를 기왕이면 네. 같이 보는 자리에서는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영화는 빌리 엘리엇이고요. 빌리 엘리엇을 고르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저희 김프로쇼 멤버들, 배감독, 김프로, 황대리 외에 게스트가 한 분 또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빠바라밤빰 문정희 배우 오십니다. 네, 문정희 배우가 오십니다. 문정희 배우가 특별 게스트로 오시면서 이제 우리 문 배우께서 또 뮤지컬 배우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화를 하나 골라달라. 네,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 춤에 대한 이야기, 예, 딱 맞는. 그렇죠. 네. 문정희 배우께서 직접 초이스해 주신 영화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빌리 엘리엇 같이 보고요. 영화 같이 본 다음에 문정희 배우 모시고, 네 명이서 이제 영화 토크를 하고요. 도란도란 톡. 첫날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금요일 밤은요. 네. 둘째 날은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토요일에는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오후 한 3, 4시 정도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4시 무렵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4시부터 6시까지 한 타임이 있습니다. 독서회. 독서회. 익숙한 포맷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김프로씨와 친구들인 겁니다. 독서회에도 게스트가 있습니다. 김보통 작가. 반응이 너무 좋았던 네. 네, 제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김보통 작가 모시고 독서회 포맷으로 지난번에는 저희가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 들려드렸는데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렇죠. 책도 있거든요. 물론 세 번째 책을 쓰고 계신데 그때 맞춰서 책이 나오면 새 책으로 할 텐데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 책을 모셔가지고 조금 같이 하고 아마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 요걸로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정해지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읽어오시면 더 좋겠죠? 네. 아니면 거기서 사셔도 돼요. 저희가 거기서 그렇죠. 팔을게요. 네. 김보통 작가와 독서회를 하고 네. 6시부터 7시까지는 잠깐 뭐 허기진 거 좀 채우시고 7시부터 본방송 김프로쇼 공개방송이었던 꽃 그렇죠. 하이라이트 그 자리에서는 크게 보면 프로그램이 2개예요. 하나는 심용환 작가님과 함께하는 역사톡.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역사 토크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때는 이제 의미 있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렇죠. 우리 심영환 프린스께서 네, 프린스 심과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그렇죠. 그게 한 7시부터 8시 조금 넘어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8시부터 돼지 엄마 오셔야죠. 네. 그러게 저희가 심용환 작가까지는 전부 다 섭외가 완료됐고 네. 돼지 엄마는 제가 까먹어가지고 아직 못 물어봤는데
그냥 김프로 씨와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모셔야죠. 저희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돼지 엄마 모시고 하여튼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 이야기 또 세상 이야기 하는 걸로 쭉 마무리해서 한 9시 반쯤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전체 코너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는 빌리 엘리엇을 문정희 배우와 함께 보고 하는 방송 토크. 토요일날 오후에는 김보통 작가와 함께하는 톡서회. 그렇죠. 토요일 저녁은 심용환 작가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그리고 돼지 엄마와 함께하는 시사 이야기까지. 야, 이 정도면 정말 알차지 않습니까? 알차지 않습니까? 네. 굉장해. 근데 오시는 분들,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 돈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화도 사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이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티켓을 팝니다. 어쩔 수 없이 입장료를 좀 티켓으로 형태로 해서 저희가 좀 판매를 할게요. 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정리되는 그 즉시 방송과 인스타와 팟빵 게시판 등등을 통해서 공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기대되시죠? 네, 하여튼 많이 신청해주시고 많이 오십시오. 나도 사고 싶어. 네. 말리지 않을게요. 자, 그 장소는 대학로에 있는 자유소극장이고요. 네. 해화역 1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동숭아트센터 쪽으로 걸어오시면 이렇게 바로 지나서 옆에 있거든요. 찾기 되게 쉬워요. 네, 그럼 가깝습니다. 네. 하여튼 30일, 31일 저희 직접 만나가지고 또 게스트 분들도 같이 한번 보고 저희한테는 좀 만나요. 특별한 분들이니까 네.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티켓 오픈하는 거는 저희가 공지해드릴 테니까 거기를 사주시고 네네. 또 한 가지 중대 결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맨날 대대적이고 중대하고 막 꽉 차 있고. 그렇지. 네. 트럼프, 김정은 둘이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그런 일 있단 말이야? 그런 일 있지. 네. 네. 제가 이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달 정도 했는데 네. 하차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만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내가 얼마 못 버틸 줄 알았어, 약간. 이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가서 김프로 쇼를 알릴 수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한다. 그래서 했는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제 전임자가 그만두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시원섭섭하다고. 그래서 뭐 섭섭한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왜 시원하시냐 그랬더니 사실은 오후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네, 오후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제 살 것 같다고 그랬대.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더라고.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재량권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뭐 기사를 쓰고 하는 거가 다 재량권이 저한테 있어요. 그게 말이 재량권이 있는 거지. 사실 돌려 말하면 네가 다 해 이런 거잖아. 좋게 말하면 재량권이고 나쁘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게 편한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뭐 해주시라고 이렇게 딱 오면 잘 모르는 주제 같으면 그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송도 부실해지고 막 이러니까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이제 전혀 크게 터치 안 하고 협의하는 거 아주 가끔씩 한두 번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그러니까 잘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걸 뭐 한 12시 정도 되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단 뉴스를 조금 더 옛날보다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는 12시 정도 되면 아이템을 뭘 할까 생각하고 다른 이제 뭐 1, 2부에 나오는 출연자들, 3, 4부에 나오는 출연자들하고 안 겹치는 내용으로 그쵸. 기사를 쭉 작성해가지고 기사를 보내고 가는 시간 있죠? 오는 시간 있죠? 와, 그러니까 이게 이럴 일인가 싶은 거예요. 이 첫 시작이 언제였지? 2월 초였던가요? 3월 5일부터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3월 5일이면 엊그제야. 이 사람아. 2월 첫 주겠죠? 네. 제가 한 달 하는 걸 봤는데 저거 오래 못하겠다 싶은 느낌이 딱 왔습니다. 네. 이게 정말 우리들끼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신데렐라 타임이라고 그랬는데 오후 뭐 한 3시가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 올스톱.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도 못 걸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김프로쇼 게스트를 모셔서 녹음을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이제 걸려요. 저희가 사실은 게스트분들을 많이 모시잖아요. 근데 이제 게스트분들이 보통 시간이 주말엔 안 되시고 평일 낮 오후에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렇죠. 뭐 한 서너 시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도 못 모셔 그 시간에. 아무도 못 불렀어요. 녹음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막 오후 1시 이렇게 땡겨서 이제 부르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죽은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밥을 짓자. 네. 한 달 알렸으면 됐어. 그래서 아무튼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하여튼 좋은 경험이었다. 재밌는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멋있는 MBC 또 사옥 가가지고 뭐 구경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저희 풀알단 오셔가지고
너무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뜨거운 사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이니까. 감사회,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제 방송을 하고 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16일까지 방송을 하고 마무리하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김 선생하고, 순대는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네. 깜짝 번개. 네, 한번 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동대순대국 오셔가지고. 네. 네, 저희가 한번 같이. 저희가 시간이랑 날짜 딱 정해가지고 요때 푸알단 모이세요 그러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세요.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중에 번개로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 그냥 북불복이에요. 되는 사람 그냥 모여서 하는 거니까 가급적 숫자가 많지 않으면 저희가 쏘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뭐 헤비를 걷든지 할게요. 자, 아무튼 두 가지 공지 드렸으니까 공개 방송 많이 오시고 라디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중에 깜짝 번개 할 테니까 순대는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셨다가 잽싸게 나오세요. 네. 자, 이번 주에도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주는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그냥 하루가 지나면 뭐 뉴스가 큰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큰 뉴스가 많았어요. 매일매일 잊혀질 정도로. 이제 뭐 김프로 라디오 하차한다 했잖아. 이거만 한 5분이면 잊혀집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뭐 의미적으로 가장 큰 거는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렇죠. 네. 그 지난주도 아니지, 이번 주 초지. 이번 주 초에 정의용 월요일이죠, 월요일. 월요일날 그래. 월요일날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으로 대표로 하는 특사단이 북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가자마자 김정은을 만났다는 거야. 가자마자 김정은 만났죠. 김정은을 만나자마자 다음날 왔는데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야. 깜짝 놀랐지. 북핵 포기할 수 있대. 북한 미국 대화할 수 있대. 이 정도 메시지 사이즈들이라면 원래라면은 거의 6개월 정도에 한 번 이렇게 싹 정리돼가지고 나올 만한 뉴스들이에요. 그럼요. 대화 시작부터 끝까지 한 6개월 한 다음에 나올까 말까 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근데 한날 한시에 다 나와버렸어요. 완전 그냥. 그리고 또 특히나 북미 정상회담은 사상 처음이거든요. 북미 정상회담도 시간대로 순서를 정리해보면 그분들이 돌아오셔서 발표를 하고 미국으로 넘어간 게 수요일이에요.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러 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얼른 얘기를 하고 미국 쪽에서도 나도 5월에 만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금요일 날 오후입니다. 이 일주일 만에 한 20년짜리가 다 나온 거야. 그렇죠.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클린턴하고 김정일하고 둘이 이제 만날 뻔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결국 그때도 이제 무산됐거든요. 안 됐거든요. 근데 뭐 사상 처음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 정상하고 만나는 거니까. 그렇죠. 야, 이건 좀 어마어마한 일이고 지금 여기서 일본만 약간 병신됐어요. 뭐 패싱되는 두 집단이 있어요. 뭐 일본하고 자유한국당. 그렇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뭐 영수회담 하는데 대통령하고 그 오찬하는데 가가지고 딴죽 걸고 북한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둥. 뭐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뭐 옛날하고 다른 게 없다는 둥.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뭐 누구 그만두게 하라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딴죽 걸다가. 그렇죠. 서훈 국정원장 안 된다. 보내기 전에는. 뭐 왜 안 되냐. 국정원이라는 데가 북한에 대한 공작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인데 거기에 장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김만복 씨도 북한에 갔다 왔어. 왜 이래. 하여튼 그 자유한국당과 재팬 얘기, 일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에 이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한번 그래도 저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올 초, 뭐, 지난해 말, 뭐, 북한이랑 전쟁 난다, 뭐, 미사일 쏜다. 그렇죠. 온갖 흉흉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는 전략적인 옵션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 언제든지 북한을 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각을 세우고 날을 세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전격적인 남북 단일팀, 또 북한 특사단 방문, 응원단 방문. 그게 평창 올림픽이 생각해보세요. 한 달이 안 지났어. 그렇죠. 네. 이렇게 대화가 빨리 갈 수 있나? 저는 약간 의아할 정도로 빨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거를 왜 여태까지 못했던 건가? 지난 10년 동안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물론 기분은 되게 좋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평화의 방식대로 풀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참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할 거였으면 빨리빨리 좀 했었어야지. 저 호로 잡놈들은 하여튼 답이 안 나오는 놈들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조건을 걸어놓고 그게 안 되면 대화를 안 한다. 이런 자세로만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아무튼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자유한국당이 꼴이 우스워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통쾌함을 느꼈고. 많이 통쾌하죠. 물론 지금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긴 해요. 무슨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뭐 흑마술 끝판왕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끝까지 좀 살펴봐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트럼프가 또 막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이득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갑니다. 본인이 돋보일 수 있으면 좀 가는 스타일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우리가 잘 이렇게 뽐뿌질 해가지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를 취하는 전략을 뭐 차지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트럼프는 정말 월드와이드 통틀어서 탑으로 꼽힐 수 있는 관종인 것 같아. 네, 진짜 이게 희한한 케이스지. 야, 저런 관종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을 잘 잡고 니고시에이터라는 뭐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필요한 거 잘 해주면서 절대 본인이 티내고 뭔가 이렇게 관심 받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적당히 트럼프 좋아할 만하게 이렇게 발표도 저쪽 가서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좀 똥공을 긁어주면 또 거기서 또 좋다고 또 막 트위터 쓰고 막 자기 얘기하고 막 타임지 표지였잖아요. 그 네고시에이터가. 네. 저는 그때는 왜 문재인을 네고시에이터라고 봤을까, 저 사람들은.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는데 요즘에 보면서 무릎을 탁 치게 돼요. 네. 야, 진짜 정확히 봤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네고시에이터 표지를 장식했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이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나 느낌이랑 조금 달라요. 다르죠. 굉장히 노회한 느낌이 딱 나더라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네. 네.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였잖아요. 현재까지는. 우리 정권도 그랬고 뭐 미국 쪽도 어느 정도 그랬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상황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대화해서 조건을 맞춘다라는 입장 전환만 있었을 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게 사실은 효과가 있는 접근법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구호에 불과했다. 네. 대화하기 싫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오로지 북한의 상황, 뭐 예상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정치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만 고민했지. 그렇죠. 북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서 국제 정세를 어떻게 묶어가고 뭐 이런 생각은 1도 없었으니까.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서 뭔가 대한민국의 발전이 안정적이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럼요. 대화를 하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주고 있는 북핵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라는 그런 공포 정치에 대해서 키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대화를 그냥 안 했던 거야. 그렇죠. 계속 뭐 경제 국면으로만 이렇게 집어넣고 계속 뭐 안보파리 하면서 겁만 주고 그렇게 쓰는 게 본인들 정권 유지하는데 훨씬 이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게 개성공단도 닫고 막 여태까지 이랬던 건데 차근차근 그게 지금 하나씩 풀리고 있고 오히려 운전대를 지금 우리가 쥐게 된 상황이니까 그렇죠. 여러모로 하여튼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굉장히 쌤통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 안위를 유지해왔던 정치 세력들이 지금은 외통수에 걸려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해. 네. 옴짝달싹도 할 수 없고 여태까지 해왔던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그렇다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대화에 대해서 한번 참여해보자 이런 말도 할 수도 없어. 자유한국당이 그래요. 얼마나 쌤통이야? 그렇죠. 앞으로 좀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가장 배가 아픈 쪽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만회를 하고 좀 관심을 딴 데로 돌려보자고 만지작거린 카드가 배현진 기로한영 카드입니다. 깜짝 놀랐네. 야. 정말 배현진 씨는 사표 쓰고 바로 자유한국당 입당해가지고 거의 뭐 뉴스 클로징 멘트 하듯이 야 그거 하던데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배현진 기로한영 카드를 자유한국당에서는 생각할 수 있다고 칩시다. 걔네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덥석 받아들이는 배현진은 뭐야 도대체. 기로한영 사장까지는 이제 연배도 좀 있으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치면 배현진 앵커는 야 저는 좀 의외였어요. 참 회사 계속 다니지 않을까 싶었는데 회사를 계속 다니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본인이 굉장히 소신이 달라서 소신이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받다가 나왔다는 코스프레를 막 하던데 그러면 아니 본인 말 오케이. 소신이 달라서 뭐 뉴스에서 인사도 못하고 쫓겨 내려오고 뭐 어디서 막 뭐 이렇게 했었다고 근데 그 한 달 있었다는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무슨 뭐 조명 갖다 놓는 창고에서 한 달 동안 계속 있었다는 등 뭐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런데 제가 MBC 사옥을 요즘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건물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무슨 조명 창고 이런 데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겠죠. 네, 그래, 뭐 조명 창고라고 해도 좋을 거야. 제가 보기에는 조명기기 이런 것들이 좀 있겠지. 구석에 약간 있겠지. 네, 아무튼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본인이 막 할 정도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거나 뭔가 취재를 해가지고 내지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다가 다 쫓겨나고 유배당하고 어디 가가지고 막 뭐 해고당하고 했던 거에 있어서는 왜 가만히 계셨대. 가만히 있고 아무런 문제를 안 삼았는지. 자기는 한 달 있어 보니까 못 참겠다는 나머지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환영식 하는데 MBC 기자가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끝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질문 못 하겠어요. 네. 홍준표가 이제 빨리 끝내고 장재원은 뒤에 와서 또 막 싸우고 막 말도 안 되는 말 하다가 이제 밀리니까 그냥 우훅 나가고 야 정말 저렇게 아나무인일 수가 있나 싶던데. 야 이게 시사야부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게 좋네. 예전에 제가 MBC 사장이 최승호 사장으로 교체됐을 때 이제 했던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배현진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어. 그렇죠. 그때 김프로는 다니겠지 그랬었거든. 전 다닌다고 봤어요. 나는 어떻게 다니냐 금방 그만둘 것 같다 라고 했거든. 네. 나의 승리야. 아, 그렇죠. 저는 보면서 정치권으로 가는 멘탈도 대단하고 결국은 저걸 하고 싶었던 것인가. 본인이 뭔가 주목받고 이런 거에 굉장히 목말라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발표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좀 빈약하더라고요. 눈에 근데 도끼는 있더라. 그치. 네. 내용은 빈약한데.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딱 보자마자 페북에, 요즘 페북을 제가 잘 안 쓰긴 하지만 쓴 게 있어요. 기사를 링크해놓고 정미용의 길을 가려나 보다 라고 썼어요. 제가 배현진 아나운서라고 빙의를 해보면 저는 잠깐 어디 가서 유학할 것 같아. 공부를 할 것 같아.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방송 일은 더 이상 하긴 힘들 테니까. 근데 어쨌건 본인이 엔터테이너로서의 어떤 그런 길이나 또는 해왔던 방송인으로서의 커리어는 있으니 그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공부해서 스피치라든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커리어를 살려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정치를 한다고? 야, 김 선생을 못 만나서 그런가? 만났어야지. 이런 얘기를 만나서 해줬어야죠. 나 바빠. 그래요? 그분 만날 시간이 없어. 그래? 네. 다른 분들한테도 조언을 해줄 분들이 지금 번호표로 24분 계셔요. 네. 25번째여가지고 밀렸군요. 밀렸지. 좀 참지. 24명 올 때까지만. 왜냐면 24시간이잖아. 24시간이 모자라. 근데 하여튼 제가 배현진 씨의 입장으로 빙의를 했다면 그렇게 해서 다른 사회생활 해도 되잖아. 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악수 중에 최악수를 고르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본인의 원하는 게 나오는 거겠죠. 본인이 원하는 게 관심을 받고 관심 받고 주목받고 싶다고 하면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정미용이나 변희재처럼 관심 받고 주목받는 게 과연 저 사람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될까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과 뭐 관심이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로 나뉘는데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로 그 일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네. 그게 어떤 것이 되든 그냥 관심만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관심 받았으면 좋겠어. 그치. 내가 만들어내는 내용물 뭐 이런 걸로 관심을 조금 받고 싶은 사람은 절치부심해서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관심 받는 게 중요하면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빨리빨리 선택하고 빨리 바꾸고 조금만 뭐 하면 숟가락 얹어가지고 여기 가면 내가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괜찮을까? 우리 그 최희연 선생님 코너에 배현진 케이스를 한번 해석해보고 싶어 나는. 저런 사람의 심리는 도대체 뭐냐. 뭐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자꾸 저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냐. 몰라. 그렇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시겠죠. 근데 하여튼 배현진 씨는 아마 송파을의 전략공천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뭐 박종진 앵커도 바른미래당에 있던데. 네. 누가 낼까요? 민주당에서는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질 거야, 이거. 그러게요. 네. 저는 승산이 있을까 싶은데, 뭐 지금이야. 입당해가지고 뭔가를 그러면 뭐 대변인 이런 거 할까요? 그런 건 하겠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배현진이라는 카드를 쥐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봐야 돼.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배현진이 진다 그러면은 쓸모없는 카드입니다. 그렇게 떨어지면 대변인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변인 안 시키지. 왜요? 그 사람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뭔가 무슨 일을 할 줄 안다고 저 대변인까지 시켜. 그래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대변인은 시킬 것 같은데. 송파을에서 처참하게 지잖아? 그 인지도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요? 네. 제가 정할못이라. 네. 얘네 얄팍하잖아, 그리고. 네. 생각 자체가. 제가 타고난 얄팍함이 있잖아요. 얄팍은 얄팍을 알아보거든요. 네.
저렇게 지방선거에서 얼굴마담을 쓰다가 성과 안 나면 버립니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만약에 송파에서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저런 선택을 하셨을까 좀 걱정되는데 네. 지금 뭐 제가 배현진 걱정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데 네. 답답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뭐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걸 보세요. 배현진 기관형이잖아. MBC KBS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내세워서 현 정부의 언론 장악과 불편부당한 보도 태도에 대한 이런 얘기를 아젠다화해서 공격하겠다라는 노림수가 딱 보이잖아요. 그게 먹히겠냐고.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놓는 전략의 수준이란 게 그런 거예요. 네. 안 먹혀.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어떻게 하면 좋아. 저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집단인 겁니다. 뻔히 안 먹히는 건데. 아무튼 뭐 두 사람의 향배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향배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송파에서 떨어지면 대변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다음번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단박이 한국사의 저자 심용환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를 강타했던 뉴스는 사실 안희정 뉴스였잖아요. 사실 그 사안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인에게 받아들였던 감정적인 어떤 쇼크나 울림을 생각하면 북미 대화랑 거의 동급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북미 대화보다 훨씬 더 크게 와닿았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스텝이었던 김지은 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했었다라는 것을 뉴스룸에서 이제 김지은 씨 본인이 나와서 폭로를 하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피해자라고 네. 얘기를 또 했는데 네. 그래서 사과를 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약속해서 예정에 있다가 네. 2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를 하고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속죄하는 길이다 생각해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 나를 빨리 검찰은 불러달라라고 했는데 누가 SNS 상에다가 법조 관련된 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읽어보니까 뭐 어지간해선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보고 있다가 한마디 쓴다.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소환만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조력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체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빨리 불러달라고 지금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게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맞았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희정이라는 자연인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정치인으로서의 안희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인으로서의 그냥 일반인으로의 안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 안희정이 범한 그 실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격받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번 뉴스에서. 네. 그러면 자기가 대선 출마를까지 하려고 했었고 정치인 안희정에게 마음을 줘서 표를 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연인 안희정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인 김지은 씨에게 사과하고 사법 처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인 안희정으로서의 사과는 싹 생략된 거예요. 그거는 배신감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칩거를 하고 나와가지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서 야 입장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무슨 말을 어떻게 나와서 할까가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또 그걸 금방 취소할 건 또 뭔가 지금 약간 멘붕인 것 같아. 네. 네. 검찰 이제 포토라인 정도 서서 잠깐 얘기하고 들어가는 그림 정도일 텐데 저건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 네. 분명히 책임을 지고 잘못을 치루십시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금태섭의 미투 논란에 대해서 실컷 떠들었잖아요. 네.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민주정부나 진보 인사 쪽에서 미투 가해자로서 폭로가 되거나 판명이 난다면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가열차게 비판해야 된다. 이 케이스가 딱 그겁니다. 사실은 저는 안희정 뉴스를 보면서 그날 그 다음날 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을 주었던 대상에게서 뭔가 큰 배신을 당했다는 거를 그랬을 때 그냥 머리로는 쉽게 기승전결이 이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마음의 그 무거움은 쉽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닙니까? 네. 사과를 했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되게 좀 아쉬웠어요. 네. 나와서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질의응답을 받는 게 나중에 검찰 수사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면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들어간 한이 있어도 어쨌든 약속을 했으면 나와서 그냥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과의 내용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뻔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조차도 이제 갑자기 취소를 하고 안 하고 네. 뭔가 이렇게 입장을 대신해서 내고 하는 것이 글쎄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던데 특히나 이제 대권주자로 여겨지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한 공인인데 그 자리에 와서 뭐 사실관계를 다툴 것도 아니고 이미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였고 정말 일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류의 사과 표명이라도 했어도 저 같은 무거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심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 사과했으면 됐다. 가서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라 라고 놔줬을 텐데 안희정에 대한 실망과 미움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정봉주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몇 시간 앞두고 기사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황급히 뭐 취소하고 연기하고 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프레시안이라는 뉴스에 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낙곰수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중간에 감옥을 한번 갔잖아요. 그 전에 기자 지망생이었던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그 기사가 뜬 몇 시간 뒤였든가 아마 저기 연남동에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려고 했던 건데 선언은 11시였고 기사는 9시 반쯤 떴는데 그렇죠. 네. 저는 사실 한 10분, 15분 전에 본 것 같아요. 뭐 돌아다니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 누가 페북에다 링크해 놓은 거를 봤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황급히 막 단상 걷어내고 막 이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게 뭔가 싶었는데 뭐 아무튼 뭐 하루 걸러 하루씩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은 입장 발표를 금요일 날 오후에 했어요. 자기는 그 사건을 주장한 바대로 한 적이 없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미투 운동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입장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게만 해서 소명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정치 복당이 일단 어렵지 않을까 싶고 영원한 난 민주당원이다. 그리고 민주당원의 자격으로 서울시장 경선을 치르고 싶다라고 막 밝히고 있었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복당 부분은 의사결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복당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복당 신청을 한 상황인데 무관용 원칙을 추미애 대표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만 들어준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이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서 그게 뭐 사감이 좌우하진 않겠지만 끼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원리 원칙대로 오히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네. 되면 이 민주당 들어가서 다시 정치를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뭐 10년 동안 이제 본인이 징역 산 것 때문에 네. 자격정지가 돼가지고 정치를 못 하다가 이번에 이제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막 나선 것 같은데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봉도사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긴 한데 어쨌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짊어져야 될 멍해긴 하죠. 네. 네. 더불어서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녹음하러 오는 날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가 이 미투 운동 현재 무브먼트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이 하나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남자들은 마음이 복잡하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남자가 남자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남자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분명히 여성에 비해서 기득권의 상층에 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각을 못하고 살거든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살 수밖에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라라고 아무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여태까지. 배워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없죠. 저도 없어요. 근데 이 미투 운동의 한가운데서 남성들은 굉장히 그 당혹스럽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라는 복잡한 마음 또는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게 딱 제 마음 같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살면서 배워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남성들에게 퍼져 있는 어떤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어쨌건 공포감. 그러면서 김어준 총수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어쩌면 여성이 여성으로 태어나서 늘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던 공포감이 아닐까. 이거를 대리 체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참 옳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일평생 짓눌려 살았을 텐데 그런 느낌을 지금 남성들도 갖게 되는구나.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젠더의식과 성평등의식이나 성의 역할론이 요즘의 일들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많이 합니다. 네. 네. 제가 뭐 옆으로
뭐 누구한테 얘기하기로 나는 그래도 페미니즘 지지한다. 미투 운동 100% 지지하고 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나 또는 언사였나를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피부로 와닿게 생각해본 적은 솔직히 말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는 리얼하게 느껴지거든요. 반성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 일을 제가 어떻게 내 안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은. 네. 네. 아무튼 PD수첩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 네.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 배우에 대해서 와 이거 뭐 예상했던 것보다 뭐 그냥 아름아름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센 심각한 수준의 내용들을 방송을 해가지고 그렇죠. 아마 이분들도 이제 수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건 영화 팟캐스트잖아요. 김기덕 감독은 뭐 이유열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어떤 만들어낸 작품으로 성과를 거둬냈던 감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그 감독이 만들어냈던 영화와 창조물이 그의 거짓된 잘못된 욕망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리얼하게 확인하고 나니까 굉장히 착잡합니다. 원래 김기덕 감독 영화를 조금 보셨었어요? 그 좀 봤죠. 아, 그래요? 네. 무척 불편하지만 그래도 봤습니다. 저는 나쁜 남자 이후로 제대로 본 작품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골 때려요. 네.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네. 나쁜 남자를 보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네. 그 이후로는 사실 김기덕 감독 영화를 잘 안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와 이게 참 그 영화에 나오는 것들을 진짜로 막 실제로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김기덕 감독은 영화에서 꾸준히 셀베이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의 이런 비루한 영혼과 삶을 구원해줄 무언가를 찾는 그런 메시지들을 쭉 던져왔어요. 근데 그 방법론으로 대부분 폭력과 섹스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과학적으로. 예술가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갖고 있는 욕구들에 대해서 실제로 표현해서 그거를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섹스와 폭력이 구원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실생활에서 진짜 과학적이고 무분별한 섹스와 폭력으로 해결을 하면 그건 그냥 철컹철컹이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망들이나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해내는 게 예술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생활에서 그걸 다 하고 이제 앉아있네. 야, 너무 이건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괴물이야 이거는. 예술가가 아니야 이때부터는. 저는 그거 이제 한 40분 되는 방송을 보면서 와 깜짝 다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러면 김기덕 영화를 못 볼만하네. 네. 예, 예. 어우 지금 못 봤어요. 그래서. 아, 네. 끔찍합니다 진짜. 네. 그냥 괴물이면 괴물. 그리고 거기에 영혼의 단짝인 조재현. 정말 괴물들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하루 걸러 하루씩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당분간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빨리 끝날 수가 없죠. 네. 뭐 하여튼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좀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추이를 한번 조금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지. 세상에 저런 일이 있지 하고 남의 얘기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인가. 내 생각과 가치관에 무슨 의미가 되는 건가를 진짜 이게 개인화된 메시지로 다가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점점 듭니다. 네. 사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무 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 이슈가 될 뻔하다가 묻힌 이슈가 있는데 네. 삼성 장충기 문자가 원래 예전에 이제 시사인에서 한번 쓰긴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음악 깔아놓고 읽었었잖아. 아, 그렇지. 정색하고 하면 읽었지. 아, 그거 너무 슬픈. 근데 네. 야 이번에 또 이렇게 공개하고 막 했는데 네. 창피한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안 봤어요. 그게 이제 주진우 기자랑 김희성 씨가 하는 스트레이트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본방을 못 봤거든요. 네. 그 이제 문자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혈맹이다. 네. 평소에 드러나야 뭐 기사에 반영할 수 있다. 밥 사달라는 얘기야. 밥 사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네. 왜냐면 장충기를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뭐 하여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니까 만나서 밥을 한번 먹읍시다. 근데 그래도 뭐 왜 만나겠어요. 워낙 많은데. 그러니까 반영하려면 평소에 들어둬야 만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장충기 문자가 막 이슈가 되려고 하다가 이게 왜 내려가지 어쩌고 하다가 안희정 이슈가 빵 터지는 바람에 네. JTBC가 일부러 삼성이라 덮었느니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 온갖 음모소리 많았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앵커리 브리핑을 또 다뤘잖아요. 네. 그 언론과
삼성의 유착 관계는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의뢰 그러겠거니 하고 심정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너무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네. 삼성이 받았던 문자를 보면 네. 그날 무슨 뉴스가 나갔는지도 다 미리 다 보고받고 네. 담당자들한테 보고받아가지고 제목이랑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언론과 유착에 삼성만 있었겠냐. 현대, SK, 롯데 없었겠냐. 다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똑같이. 그렇죠. 네. 그리고 대기업들만 있을 거 아니라고 생각해. 정부 부처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어떤 언론에 청탁을 해서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집단, 개인, 누구든 간에 다 이런 식으로 유착돼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거는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힘의 크기에 따라 네. 방송국이나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광고 네. 뭐 이거의 포션에 따라 그 영향력이 정해지죠. 그렇죠. 그중 제일 큰 게 삼성이니까 네. 상징적으로 이제 나온 건데. 제일 크다고 봐야 될 거고 네. 뭐 정부 부처나 다른 데들도 끝발이 없거나 뭐 이런 데는 뭐 그냥 그렇고 네. 뭔가 하여튼 기브앤테이크가 가능한 것이라 그러면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뭐 모르긴 몰라도 다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집단이라면 언론과의 이런 유착 관계를 이미 갖고 있거나 또는 유착 관계를 가지려 최소한 시도는 했거나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로 인해서 삼성의 문제로 인해서 과연 그것이 한 칼에 잘려나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뭐 각 언론사도 언론사인데 네이버에서 뉴스를 배치하는 방법, 네. 뭐 다음에서 뉴스를 배치하는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실생활에는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조금 들여다봐야 될 포인트인데 거기는 사기업이니까 네. 뭐 그래야 될 우리는 언론이 아니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어서 근데 진짜 역할로만 따지자 그러면 언론이 아니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은 뉴스이기는 했는데 네. 생각만큼 그렇게 이슈가 조금 덜 돼서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뭐 이 이슈는 지금 북미 대화나 안희정 정봉 주권처럼 순간적으로 확 타올랐다 발화했다 끝나는 뉴스가 아니고 계속해서 갈 문제입니다. 비교적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긴 호흡으로 계속 관찰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이슈가 좀 덜 되더라도 계속 저희가 리마인드 할 필요는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를 해봤는데 워낙 큰 사건들이 많으니까 다음 주엔 또 어떤 뉴스들이 올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야부리를 딱 1시간 내외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모든 이슈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 밝고 귀 밝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하는 얘기 말고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챙겨보고 살펴봐야 되는 이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지켜보고 뉴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야 되는 아직까지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31일 날 저희 공개 방송이 있는데 많이들 신청해서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만 제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가열차게 푸알단 활동. 팔단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 네. 또 막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화차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막 김프로를 왜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상해집니다. 저희 김프로를 이상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럴까요? 가지 마요 김프로. 그러지는 마세요. 아무튼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김 선생하고 깜짝 번개 순대는 그리고 우리는 할 테니까 가열차게 바람처럼 달려오시고.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한 주간의 이슈 정리해가지고 들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